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도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특강은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심플하게 삼각형, 사각형, 원, 삼각형, 사각형, 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파트 1에서는 기본 내용들을 설명하고요. 좀 쉬운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좀 기본기가 갖춰지면 그 다음에 응용,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만 심화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도형 특강을 하는 목적은 수원 단원의 삼각형, 삼각함수의 응용 파트를 푸는 게 목적이니까요. 결국에 메인 도형이 삼각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강에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너무 자세한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증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증명을 하나하나 하고 있으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혹시 이제 증명이 필요한 학생들은 또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선생님이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바로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의 취지에 맞게 내용을 빠르게 잘 정리하고 숙지해서 이용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이 자료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냥 설명을 쭉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면서 공책에 잘 필기를 해보시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다시 장면들을 쫙 보여줄 텐데 이제 깨끗한 클린한 장면들을 쫙 보여줄 텐데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직접 스스로 한번 써봐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은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 내용을 스스로 반드시 공책에 적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랑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이 프린트를 그대로 주면 여기 위에다가 선생님이 적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내용들을 적어 나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빠르게 익힐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기본입니다.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 삼각형이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 삼각형 우리가 딱히 배우지 않죠. 그 중에 이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삼각형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다 하면은 도형을 보자마자 바로 작도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삼각형에서는 보조선을 반드시 그려주셔야 합니다. 이 보조선은 수선입니다. 수선은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내린 선을 말하죠. 이렇게 수선을 삼각형에서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와 성질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정의가 뭐고 성질이 뭐다 이런 걸 구별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바로 수선 내려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은 변이 같고 아래 각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수직 2등분 된다.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이 빈 종이를 보고 이등변 삼각형이야 짠 이렇게 쓸 줄 아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이면 세 변이 다 같고 여기 각도 같고 나머지 이건 다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닮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직각 삼각형 문제에서는 닮음, 선생님은 이걸 이제 탕수육이라고 표현하는데 탕수육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닮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자, 항상 수선을 내린다 했죠. 삼각형은 자, 수직이 되도록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엔 총 세 가지 삼각형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세 삼각형이 다 닮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작죠. 그래서 소자, 중자, 큰 거, 대자. 그래서 마치 탕수육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선생님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닮음인 이유를 증명을 하진 않겠다 했지만 짧게 설명하자면 자,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각이라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각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닮음이다.
세 가지 닮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직각삼각형은 또 여러분이 왜 접어 이제 뒤에 다 심화 파트나 응용 파트에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할 내용인데요. 왜 접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추가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앞서서는 분명히 수선을 내리라 했지만 이번엔 수선이 아니고요. 이번엔 중선입니다. 외접원은 중선을 내려주시고요. 중선은 이렇게 중점이 되는 선이죠. 자, 이랬을 때 이거는 외심이 됩니다. 외심이 되고요. 지금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외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반지름.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을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원이 있고 여기가 중심이고요. 지름이 있으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거다. 왜인지는 지금은 왜보다는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중선이 내려져 있다 하면 얘를 떠올리셔야 되고 원이랑 엮어서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힌트를 얻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각형 기본 끝입니다. 사각형 기본이죠. 자, 사각형 기본도 먼저 암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이없겠지만 외워주세요. 자, 사다리 위에서 외우세요. 사다리 위에서 평행을 유지하려면 사다리 위에서 여러분 상상하면서 평행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억지예요.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외우세요. 자, 사다리 위에서 사다리 평행 마음 정직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긴 표를 하나 생각하시고 거기 위에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나갈 텐데 여기가 지금 사다리꼴이고요. 사다리꼴의 정의는 여러분이 일단 아시는 만큼만 떠올려 보세요. 사다리꼴은 한 변이 평행하죠. 일단은 이렇게 적어 보시고 사다리에서 평행하려면 평행사변형입니다. 여기는 평행사변형. 네, 자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이 다 평행하니까.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해야 돼. 여기 마음이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얘는 마름모고 얘는 정사각형, 얘는 직사각형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 중에서 자 여기 이제 두 칸이 비어 있죠. 여기 뭐라고 채워야 되냐면 자 일단 사다리를 해서 평행하려면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 해서 쓰시고 자 여러분 직하면 뭐예요? 직하면 직각 떠오르죠? 네, 그래서 여기가 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쪽은 변이겠죠. 이렇게 채우시면 모든 분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자, 한 변만 평행하면 돼요. 나머지는 평행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사다리꼴이고,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기와 중에 둘 다 평행해야겠죠. 둘 다 평행해야 사다리꼴이겠죠. 네, 둘 다 평행한 가운데서 이게 지금 잘 보시면 변은 마주보는 애들끼리만 같습니다.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변을 다 같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모든 변을 평행사변형인데 모든 변을 다 같게 만들어주면 그게 뭐다? 마름모다 이런 의미죠. 자, 평행사변형인데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인데 각도를 다 같게 만들어주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가 자 마름모
랑 정사각형이 다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정사각형이랑 직사각형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정사각형은 뭐예요? 아까 그 두 녀석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도 직각으로 다 같고 내변도 다 같은 평행사변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머릿속에서 잘 되면 그 다음에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그래서 일단 자, 뭐부터 그려볼까요? 평행사변형부터 그림을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여기 화살표를 해놨죠. 화살표를 해놓은 곳에다가 여러분은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롭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그림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평행사변형 그림을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 하면 여러분이 뭐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하냐. 일단 평행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이게 좀 어렵지만 안 보고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끼리의 길이가 같습니다. 얘랑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주보는 각끼리도 같아요. 마주보는 각끼리도 같습니다. 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먼저 평행, 마주보는 애들끼리 평행하다 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주보는 애들끼리 변의 길이가 같고요. 또 마주보는 애들끼리 각도 같아요. 세 가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 더 있는데, 대각선 항상 그려주십시오. 대각선을 그리면 대각선 여기가 중점이죠. 뭐의 중점이야? 얘랑 얘의 중점이고 얘랑 얘의 중점입니다. 근데 이때는 얘랑 은 같지만 얘랑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평행사변형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림을 암기하시고, 여러분이 테스트를 볼 때는 아까 여기 지금 빨간색 글씨 없고요. 검은색하고 보라색만 있습니다. 그림도 안 그려져 있을 테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빨간색 생각해서 적으시고 그림들 다 적을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쉽다고 안 했어요. 어려워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름모로 갈까요?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자, 마름모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좀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네, 마름모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마름모를 그려봅시다. 좋아요. 마름모가 됐습니다. 자, 마름모도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평행사변형이라 했죠. 그래서 너도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평행일 겁니다.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다 적어주면 돼요. 근데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핵심 특징이 뭐예요? 네 변이 다 뭐하다? 같다가 핵심이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대변 같고요. 대각선 나와야겠죠. 대각선 이렇게 했을 때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중점이고 이것까지는 위에랑 같습니다만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직각이다. 직각이라는 것까지 추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 그릴 수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으로 합시다.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또 얘도 평행사변형이니까요.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하다 해주시고, 자, 이거랑 이거 길이 같다. 얘랑 얘 길이 같다. 그 다음에 얘는 특징이 뭐였어요? 네 각은 서로 같다. 모두 같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이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대각선 그려주시고, 대각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자, 이번에는 여기가 다 같아집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정사각형은 이 네 개 방금 봤던 성질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마름모랑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일단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하고, 자, 마름모의 성질을 갖습니다. 직사각형의 성질도 같고요. 그 다음에 짠, 대각선 연결해서 얘는 마름모 직사각형 두 녀석의 성질을 다 같기 때문에 이 길이 다 같고 여기는 직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려낼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사다리꼴은 너무 많아요. 사다리꼴은 너무 많아.
하나만 평행하면 다 사다리꼴이거든요. 이것도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에선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만 나오냐면 등변 사다리꼴만 나옵니다. 등변 사다리꼴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지금 일단 한 변이 평행하고 나서 옆에 있는 나머지 두 변이 이게 등변이라는 거예요.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 이런 경우만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등변 사다리꼴은 반드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 얘는 두 개를 그리세요. 첫 번째로는 이등변 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평행사변형인 거예요. 얘랑 얘는. 그래서 이렇게 얘를 표현하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겠죠. 그리고 이거 성질 다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긴 평행사변형이니까 우리가 아는 두 개로 고쳐서 푸는 겁니다. 또는 이등변 삼각형 말고 또 직각삼각형 두 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두 개로 해석을 해보면 여기 직각, 여기 직각,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랑 평행사변형 이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직각 삼각형 두 개랑 직사각형 하나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안 보고 다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다리 평행하려면 마음이 정직해야 돼. 그래서 방금 정직에서 직각 해놓으면 나머지 한 변 하면 다 채울 수 있고, 그림 그리는 건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안 보고 다 빈 종이에 적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은 원입니다. 자, 원의 기본 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자,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도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놔두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얘가 원주각이네. 원주각이 있으면 중심각이 있을 거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2세타야.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원주각의 성질은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야? 그럼 세타야. 예를 들어 이런 데다 했다, 어디다 해도 뭐가 나와요? 세타야. 이미 잘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이게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원주각이 이게 하나 있으면 반대쪽도 원주각이 하나 더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80도에서 세타만큼을 빼준 겁니다. 얘만큼은 왜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중심각 관계를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중심각이 되겠죠. 이 빨간색에 대한. 그럼 여긴 당연히 360도에서 2세타만큼 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요, 얘랑 얘도 절반으로 생각해주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위에서 지금 여기 아래다가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 이 방금 여기의 성격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 사각형에 마주보고 있는 녀석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구조가 똑같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점이 두 개죠. 여기도 점이 두 개죠. 네, 그래서 여기 원주각 하나 하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원주각을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푸사이였다면 여기는 이렇게 파이, 푸사이 뭐 어떻게든 여러분이 표현하셔서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다. A, B로 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 내각을 다 더하면 360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신가요? 너무 어렵지 않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각형에서 좀 생소하죠.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 입장에선. 여기는 조금 익숙할 거라고 선생님은 희망합니다만, 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동그라미면 이 각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여기가 x, 여기가 x입니다.
이것도 증명하려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걸 증명하려면 이걸 알아야겠죠. 얘는 보자마자 여러분이 항상 원의 접선은 핵심이 뭐예요?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직각이다. 이걸 이제 법선이라고 하죠. 법선. 법칙을 만드는 선이다 해서 법선이에요. 그 법칙이 뭔데? 이렇게 직각한다. 이건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사실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가 반지름이고 직각이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얘를 증명을 하는데요. 그 증명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나중에 뭐 찾아보시던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또는 나중에 선생님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결론을 잘 받아들입시다. 왜냐면 뭐 알려줘도 맨날 까먹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여기를 찢으세요. 여기를 찢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예요? 180도죠. 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x 세모의 합 180도, 그게 여기서도 성립하죠. 180도.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찢은 조각을 여기다 갖다가 많이 붙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건 정확한 모양을 암기합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을 때 모양을 암기하자.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금방 하네요. 뭐 기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뭐 깃발, 브릿골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생략하고 일반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B와 C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러면 이제 얘를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바로 하셔야 되는 게 여기도 동그라미다 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D와 C를 보고 X라고 했으면 여기도 X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원주각이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나머지도 표현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이때 얘랑 얘를 더하면 180도라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X, 세모, 네모는 합치면 180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동그라미, 세모, X, 네모가 총 두 세트 360도를 만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삼각형과 사각형, 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응용부터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멈춰가지고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복습을 하냐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빈 종이만 딱 줘요. 그러면 이 빈 종이를 보고 여러분은 이 도형에 뭔가를 채워야겠죠. 할 수 있겠죠? 채웠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멈춰 놓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다 한 다음에 답을 확인해 보세요. 답은 당연히 답은 이거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잘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 선생님이 지울 테니까 이게 다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했죠. 이 내용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없다. 자, 그래서 이 빈칸을 여러분이 멈춰놓고 지금 채워보시고요. 다 채우셨으면 다시 짠, 이게 답이죠. 이렇게 잘 대답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은 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원도 한번 여러분이 멈춰놓고 공책에 그린 다음에 실제로 스스로 한번 다 써보세요. 여기까지 총 5개죠. 다 해보셨으면 답은 네, 이렇게 쓰셨어야 합니다. 잘 쓰실 수 있는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삼각형, 사각형 원의 기본 내용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응용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